여러분, 혹시 요즘 의자에서 일어설 때 허벅지에 먼저 힘이 들어가고 계단만 보면 어느새 난간부터 찾게 되시진 않나요? 그래서 일부러 더 건강하게 드시려고 단백질도 챙기고 식단도 신경 써보셨지만 오히려 몸은 더 쉽게 지치고 힘은 점점 빠져서 일상이 더 불편해지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결국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5천 명의 근육을 다시 세워온 서동재입니다. 저도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당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그 음식들이 사실은 당신의 근육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음식들 중 98%가 여러분이 지금도 매일 드시고 계시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도 방금 그 음식을 드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정수 어르신 역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계단만 보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무릎이 아파 지팡이 없이는 10분도 제대로 걷지 못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단 하나의 식사 습관을 바꾸신 뒤 한 달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한 바퀴 웃으며 도셨습니다. 20년 넘게 맞아오던 무릎 주사도 지금은 끊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개할 세 가지 음식은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운명의 선택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만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연세만 남겨주시면 나이대에 딱 맞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식단 하나로 삶이 달라진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구에 사는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평생 밥심으로 산다며 하루 3끼 흰쌀밥을 자랑처럼 드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계단만 보면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올라가기도 버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70년 동안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며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지금 바꾸지 않으면 한 달 안에 휠체어에 앉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결국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이렇게 몸이 가벼운 건 처음이에요. 요즘은 계단도 뛰어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박철수 어르신이 힘이 없었던 건 이걸 모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밥 한 그릇이 힘이 되었지만 60세 이후부터는 몸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흰 쌀밥을 먹는 순간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이게 곧장 근육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을 만드는 좋은 재료들이 혈당에 휘말려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좋은 벽돌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멘트가 너무 빨리 굳어버리는 바람에 벽돌들이 제자리를 못 찾고 마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게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진짜 위험한 음식 2개가 더 남아 있어요. 특히 2위는 85%가 가족 사랑의 증표라며 매일 드시는 그 음식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그 음식들이 있지 않나요? 잠깐 2위를 공개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며느리나 자녀분이 어머니 건강 위해서 하며 정성스럽게 사다 주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걸 거절하기 미안해서 억지로라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 음식이 2위일 가능성이 90%입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이순희 어르신은 우유는 뼈에도 좋고 근육에도 좋다고 하시며 아침 저녁으로 우유 한 컵씩 10년 넘게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며느님이 정성껏 사다 주는 거라 더 빠뜨릴 수 없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요즘 들어 손에 힘이 빠지고 김치통 들기도 버거워지더니 얼마 전엔 설거지 하시다가 그릇을 놓치셔서 크게 다치실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우유도 열심히 마시고 칼슘제도 빠지지 않게 먹는데 왜 자꾸 힘이 빠질까요? 근육이 다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혹시 우유 드신 뒤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 같은 증상을 겪은 적은 없으셨냐고요? 어르신은 아무렇지 않게 늘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유 대신 두유, 요거트,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며느님이 정성껏 챙겨주신 우유를 그만두는 게 미안하셨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대로 두면 다음 달엔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결국 결심하셨습니다. 식단을 바꾼 후 변화는 놀라웠어요. 일주일 만에 속이 편안해지셨고 2주 후엔 손 떨림이 줄고 한 달 뒤엔 걷는 자세까지 안정되셨습니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손주 앞에서도 당당해요. 장난감도 들어주고 다시 예전처럼 놀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변화가 어르신 몸속에서 일어난 걸까요? 며느님이 사랑으로 챙겨준 우유가 문제였을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이 우유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유 속에는 카세인이라는 큰 단백질 덩어리가 들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걸 잘 처리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큰 단백질 덩어리를 소화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마치 예전에는 큰 짐도 잘 들었는데 이제는 같은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과 같아요. 소화 못한 우유 성분들이 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몸 전체에 부담을 주면서 오히려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1위는 여러분 중 98%가 내가 가장 건강하게 먹는 음식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심지어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이건 꼭 먹으라고 강조하는 바로 그 음식이에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이 절대 상상도 못하실 1위가 바로 이겁니다. 단백질만 열심히 먹기. 어떠세요? 내가 가장 건강하게 하고 있던 게 1위라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례 안정자 할머니 이야기까지 꼭 들어주세요. 제주도에 사는 76세 안정자 할머니는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단백질이 근육에 좋다며 5년간 고기와 생선, 계란만 열심히 드셨어요. 선생님, 저는 단백질도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사는데 왜 걸을 수도 없게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건강하다고 믿는 것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안정자 할머니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단백질만 섭취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자 할머니께 단백질과 함께 꼭 현미밥과 콩도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TV에선 단백질이 좋다는데 탄수화물도 먹어야 해요? 하셨지만 지금 안 바꾸면 다음에 방문하실 땐 혼자 힘으로 걸어오시는 건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바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혼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셨고 한 달 뒤엔 지팡이 없이 병원에 걸어오셨으며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환하게 웃으며 산책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런 실수는 건강에 관심이 많을수록 더 자주 나타납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좋다는 건 맞지만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근육을 되살리는 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재료이지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근육 에너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먹는 건 자동차만 있고 연료가 없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라는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크레아틴이라는 연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크레아틴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크레아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정자 어르신처럼 고기를 열심히 드셨더라도 몸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크레아틴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건 크레아틴을 직접 먹는 것보다 몸에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미밥과 콩은 크레아틴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아르기닌, 글리신, 메티오닌 같은 아미노산은 물론 비타민, 비군과 마그네슘까지 함께 공급해 줍니다. 즉, 고기만 먹을 게 아니라 고기와 현미, 그리고 콩이 함께 들어가야 근육이 힘을 되찾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안정자 어르신이 드시던 식사에 현미밥과 콩을 더한 뒤 몸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한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인 크레아틴을 다시 몸 안에서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변화였던 겁니다. 안정자 할머님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세수도 앉아서 했는데 요즘은 벌떡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밥도 직접 차려 먹어요. 이 나이에 제가 다시 이렇게 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영양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식단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요. 자, 이제 여러분은 60대 이후 근육이 약해지는 진짜 이유와 근육을 되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음식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정말 중요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단백질은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만으론 부족해요. 두부, 콩, 두유, 요거트 같은 소화가 쉬운 단백질도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우유 대신 두유나 요거트로 바꾸세요. 둘째, 탄수화물은 백미가 아니라 현미입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근육 회복과 크레아틴 합성에 꼭 필요해요. 현미밥 반 공기에 단백질 반찬, 그리고 콩이나 두부를 함께 드시면 근육 회복의 황금 비율이 완성됩니다. 셋째, 하루 한 끼는 근육 재생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세요. 현미밥 반 공기에 두부조림, 멸치볶음, 삶은 브로콜리, 바나나 반 개를 함께 드시면 이 한 그릇만으로도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 있어요. 크레아틴을 만드는 재료와 비타민, 미네랄까지 완벽한 근육 회복 공식입니다. 넷째, 수분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는 기본이에요. 크레아틴은 수분이 없으면 작동하지 못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근육 회복을 도울 수 있어요. 다섯째, 하루 10분만 움직여 보세요. 식단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걷기나 가벼운 앉은 자세 다리 운동, 스트레칭 정도만 해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움직여야 근육도 살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단백질만 먹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현미와 콩,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충분한 수분, 그리고 적당한 자극. 이 5가지가 함께 가야 60세 이후에도 근육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제때 주지 않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정자 할머님처럼 왜 아무리 먹어도 힘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금세 변화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몸에도 그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메모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런 고민 있으신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확실하고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